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돌대가리 백수 시동생을 치켜 세우기 위해 사연자분의 동생을 비하하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시댁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는 시동생이 하나 있지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제 동생도 저희 시댁은 저희 시동생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해 서로 사돈이라는 프레임이 묶여 있는 것이지 사실 그전까지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남이었었잖아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인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나 제 동생과 시동생을 비교하면서 제 동생을 깎아내리기 급급했습니다. 제 동생은 대학을 졸업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에 크게 재미도 못 느끼고 성취감도 많이 느끼지 못해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고 그간 모아둔 돈으로 생활할 테니 자신을 믿고 딱 1년만 아무 말 말고 그냥 바라봐 줄기만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평소 헛짓하지 않고 자기 앞가림 잘하던 동생에게 저희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며 1년이든 2년이든 2번 고민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본인이 약속했던 딱 1년 만에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현재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직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육으로 유명한 분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자신의 실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때 자신만의 가게를 차릴 거라고 합니다. 늘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던 동생이기에 부모님은 그냥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새로운 일을 배운 지 5년 만에 정육점 창업을 했고 창업 3년 만에 인근에 분점도 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대로 발품 팔고 깐깐하게 고기를 선별한 결과 고객분들이 알아주었던 거죠. 저는 교사입니다. 남편도 교사이고요.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둘 다 패스해 교사 생활을 하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며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서 저희의 결혼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의 고민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과 달리 공부를 그리 잘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학원에, 과외에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가르쳤다고 합니다. 형이 공부를 잘하니 형만큼 하고 싶었던 마음에 시동생도 하는 신용은 했지만 성적이 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았고 지방의 한 대학에 갔고 거기에서도 겨우겨우 교직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졸업하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반 때부터 임용고시 준비를 했는데 쉽게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도전 첫 해에 고시 패스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 저도 남편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2번 만에 남편은 3번 만에 패스했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동생은 임용고시 5수째였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임용고시 준비만 할 수 없으니 다른 일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도전을 하든 학원에서 강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요. 하지만 시동생은 자신은 반드시 임용고시를 패스할 것이라고 했고 시부모님도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만 고시 패스하고 나면 자신들이 더 지원할 것도 없으니 그냥 하고 싶다고 하면 도전하게 두라고 합니다. 그냥 보던 책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말도 안 하죠. 고시원에서 지내며 매년 새 책을 사고 노량진으로 직강도 가니 한 달에 시동생 밑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씩 거들던 남편도 어느 순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 출신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셨고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집안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언제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고 벼슬을 한 분들도 있었다며
자신들의 집안 사람들은 체면을 알고 체신을 지킬 줄 알고 넓은 마당에 여러 칸의 방을 가지고 있던 집에서 노비를 부리며 살던 집안이라고 하십니다. 딱히 궁금하지 않는데 그런 말들을 하시며 시동생도 타고난 머리는 좋다고 매번 운이 안 따라 떨어지는 것이니 기다리고 때가 되면 임용고시에 합격할 거라고 합니다. 동갑인 처남은 지금 월 매출 1,000만 원에 분전까지 내면서 일을 하는데 쟤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래.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그 길이 아닌 거야. 나이가 차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래서 언제 합격해서 벌어서 결혼까지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얘 어디 칼 들고 고기나 써는 사돈총각이랑 어디 네 동생이랑 비교를 하니? 옛날 같으면 사돈총각은 백정이야 백정. 선비랑 백정을 비교질 한다니까 말이 돼? 가만 듣고 있자니 기분 나쁘네. 너 장가 가더니 살이 분별 안 되니? 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이 요즘 시대에 백정이 무슨 말이냐고,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냐고, 대학교 처남이 더 좋은 건 나왔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비전을 봐서 회사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은 것 뿐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 듣기 싫어. 자꾸 그런 얘기 할 거면 가라.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했다고 가만 있기에는 제 동생을 업신 여긴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제 동생을 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백정이 잘라주는 고기 왜 드세요? 그간 제 동생이 명절마다 최상급으로 고기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드시지 말고 그냥 돌려주지 그러셨어요? 제 동생을 그 정도로 생각해 놓고 주는 건 받고? 너무 모순이지 않아요? 아이 그거야. 예. 아이 그러면 보내온 걸 안 받니? 내가 네 동생 정성을 받은 게 그렇게 잘못됐어? 네. 그런 마음이면 받지 않으셨어야죠. 아무래도 동생 통해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니 저희도 종종 동생에게서 고기 사서 보내드리곤 했는데 앞으로는 일절 없어요. 고귀한 양반 집안이시니 이제부터 채식주의 하신다 생각하시고 백정이 잡는 고기 따위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백정에게 백정이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며 어이없어 하십니다. 제가 너무 과민반응했는진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시댁 방문은 자제하자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자신만 다녀오겠다면서요. 제게 막말을 해놓고도 사과도 하지 않고 며느리가 오든 가든 신경도 안 쓰던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하고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대뜸 저희 집에 오셔서는 그간 잘 지냈냐며 제 서운한 마음이 이제는 좀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 왔다고 하십니다. 어머님 말씀으론 자신이 실수한 거 안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누그러지길 기다린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애둘러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양반 집안 하더니 며느리에게 대놓고 사과는 어려우신가 보다 하고 저도 애둘러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게 되는데 시부모님을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시댁과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일이 있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보는 정도였지요. 그때도 시동생은 고시 공부 중이더군요. 출산일이 다가와 전 아이를 낳았고 출산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은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병원은 모자 동시를 할 수 있는 곳이었고 남편이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오자 어머니는 눈이 반짝거리며 눈에서 하트가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들 낳느라 수고했다고 대를 이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보며 귀한 우리 손자, 가만 보니 눈도 코도 입술도 손가락도 다 아빠 닮았네. 아이 그래 외가 닮으면 안 돼. 외가 닮지 말고 친가 닮아. 인물은 네 삼촌이 네 아빠보다 좀 더 나으니 아이 기왕이면 네 삼촌 닮아라. 딱이다 딱. 이라고 하며 웃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제 남편이 닮으려면 본인을 닮아야지 왜 동생을 닮냐고. 딱 봐도 자신 닮았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면박을 줍니다. 남편의 그 말에 어머니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을 하니? 라고 하며 삐져서는 그만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육아에 쩌들어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은 말을 뱅뱅 돌리며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십니다. 애도 봐야 하는데 시간을 자꾸 끌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예,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가 꼭 들어주길 바래. 네? 무슨 부탁이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들어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시동생이 내년엔 이명이 붙을 것 같거든. 이번에 정말 아깝게 5점 차이로 떨어졌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너희 시아버지도 은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딱 1년만 시동생 지원 좀 해라. 얘가 임용되고 나면 너희 아이에게 그 이상으로 하지 않겠니? 1년만 지원해줘. 많이 안 바란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면 고시원비에 강의료 한 달 생활비까지 어찌 되긴 하겠다. 어머니의 말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건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이 아니네요. 지금 저 육아휴직 중이라 올 한 해는 그이 혼자 버는데 어떻게 시동생 지원까지 해요? 제가 벌어도 지원 못하겠는데 지금 같을 때 지원해 주라고요? 어머니, 그건 못하겠어요. 그리고 커트라인 5점 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임용고시는 서술형 0.1점까지도 채점하기 때문에 점수와 점수 사이 0.1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5점 차이가 결코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전 이만 끊을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오기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오늘 어머니에게 온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심각해지면서 당분간 어머님 연락은 받지 말라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님은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고 저도 어머님에게 연락드릴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 대체 언제까지 동생 뒷바라지를 할 거냐고 대학 졸업해서 30이 넘도록 임용고시만 준비하는데 1차도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인 거라고 아내 보기 창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마지막으로 고시 준비를 했고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늘 어머님이 이번만이라고 하며 아버님을 설득해 왔었고 시동생이 또다시 시험에 떨어지자 시아버지께서 시동생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하라고 더 이상 시험 준비는 안 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만 더를 이야기했지만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며 당장에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그만두고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며 눈만 높아져서 처음엔 사립학교에 문을 두드리더군요. 하지만 대학 졸업 뒤 근 10년간 임용 준비만 하고 아무 이력도 없이 나이만 먹다 보니 서류 통과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사립학교만 고집하더군요. 고집이 센 건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건지 이번에도 아버님이 뭘 그렇게 재고 따지냐며 사립학교, 입시학원, 일반학원, 다른 직업 뭐든지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자기는 교사라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되고 상황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면접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또 고집을 부립니다. 이번에도 허송세월을 할까 아버님이 닥달을 하며 시동생을 학원 쪽에도 이력서를 넣게끔 했고 대형 입시학원은 당연히 연락이 오지 않았고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존심 상해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지금 가릴 게 뭐 있냐며 야단이신 시부모님 등살에 면접을 보고 그중 한 곳에 딱 한 곳에부터 선택사항도 없이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나마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해 줬답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시동생은 그만두었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괴감이 들어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고작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작은 교실에서 일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싶더랍니다. 참 어이가 없죠. 저도 교사이지만 교사가 어디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어느 위치에서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 행위가 교사로서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동생은 다시 백수가 되었고 그 몇 개월의 이력을 쓰고 다시 사립학교와 대형 입시학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뒤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집에 혼사이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축하를 해주러 제 동생의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부모님은 저희 아이 돌잔치 이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어머님의 친구분을 만나신 거예요. 어머님의 친구분은 저희 올케 쪽 하객으로 오셨다더라고요. 저희도 소개해 주셔서 인사를 나누었고 남편은 이내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머님의 친구분께서 제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며 신랑이 듬직하고 인상도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니 저희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체격이 저 정도는 돼야 먹고 살지. 살 빼고 싶어도 못 빼지. 그 말에 어머님의 친구분이 그래? 왜? 무슨 일 하길래? 아휴, 그게 정육점에 정육점. 얼마 전에 도축장까지 열었다는데 소, 돼지 직접 잡아서 칼질하고 뭐 막 그러나 봐. 아, 내가 우리 며느리만 봐서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백정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어. 어머님의 그 말에 어머님 친구분이 당황하며 아우 얘 그 말은 좀 그렇다. 아니, 말이 그렇다 이거지. 그런데 정육일 하는 사람이 백정이지 뭐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잖아. 우린 공부만 하던 점잖은 선비 집안, 양반 집안인데 사돈이라곤 해도 백정이랑 인연이 될 줄 몰랐다니까.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런 말씀 하셨을 때 그땐 실수였겠지, 실언을 하셨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들리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정이요? 지금 신분제 시대인가요? 조선시대예요? 어머님이 그 좋아하는 고기 파는 일 하는 것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요? 어머님 집안 양반 집안이라고요? 양반이 뭐 밥 먹여줘요? 대체 어느 집안에 무슨 파, 몇 대손 뭐 다 읊어보세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그러셨으면 뭐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머님 작은 아들 백수잖아요. 돌대가리도 아니고 임용고시 십수하고 헛꿈 꾸면서 사립학교와 대형 입시학원 아니면 일 안 한다면서 놀고 있잖아요. 양반들은 그래요? 선비는 그래요? 체면이 있지. 어디 아무 데 나가서 일하니? 체면이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지방 똥통 대학에서 겨우 교직 이수해놓고 누가 보면 서울대라도 나와서 아깝게 떨어진 줄 알겠어요. 제 동생은요, 서울 내 탑10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매일 쳇바퀴 돌듯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도전해서 1년 만에 찾은 일이 정육이고 5년간 다른 사람 밑에서 기술 배우며 일했어요. 그리고 자기 매장 차렸고 지금은 직영점 4개의 도축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제 동생이 어머님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혹시 제 동생에게 자격지심이라도 있어요? 사돈총각은 월 매출 몇 천만 원씩 찍는데 어머님 작은 아들은 공부한다며 매월 돈만 까먹고 백수로 굴러다니니 쪽팔리세요? 제가 어머님이면 며느리 얼굴도 못 봐요. 그딴 시동생 공부 뒷바라지 하라는 거지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제 동생 비하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저 앞으로 평생 어머님 별일 없으니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둘째 아들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편과 소란을 듣고 온 저희 부모님이 제 이야기에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대체 왜 이러냐며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옆에서 어머님을 계속해서 말려보았지만 한번 열리면 다물 줄 모르는 어머님의 입이 그만 이런 사단을 만들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의 얘기에 어디 같지도 않은 양반을 운운하며 남의 아들 좋은 날 와서 초를 치냐고 하셨고 우선은 액땜에다 칠 테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시기 곧 시작되기에 꾹 참고 이야기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셨고 남편은 돌아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아버님이 어머님께 그 입이 방정이라며 며느리와 사돈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한바탕 하셨고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버티던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강경하게 나오자 정말 이혼을 당할 것 같자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사과가 어머님의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사과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후 저는 지금까지도 시댁의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 시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제 남동생은 결혼 후 덕 일이 잘 풀렸고 지금은 직영점 2곳을 더 내고 아이들도 둘을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여전히 백수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시동생이라고 하면 그저 감싸고 두둔만 하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발 취직 좀 하라면 난리라고 하네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앞으로도 시동생은 저희 시부모님의 큰 골칫덩이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